여러분, 식약처도 경고한 수입식품 부적합 판정이 1,454건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의 식탁을 점령한 9가지 독을 오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매일 진료실에서 원인 모를 증상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환자분의 사례를 보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72세 김모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분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요. 얼굴이 누렇게 뜨고 손발이 미세하게 떨리고 계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와 신장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이분이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고 약도 특별히 드시는 게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분의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인을 찾았습니다. 범인은 바로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생각해서 매일 아침 저염 김치를 드셨는데 알고 보니 그게 값싼 수입산 김치였습니다. 간장도 저렴한 혼합 간장을 쓰셨고 쌀도 가격이 저렴한 수입쌀을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신 음식들이 오히려 이분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는지 아십니까?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통계를 보니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지난해 국내로 수입된 식품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가 무려 1,454건입니다. 2020년 1,083건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식품 첨가물 사용 기준 위반이 전년 대비 51.5%나 급증했다는 겁니다. 51.5%요? 절반 이상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게 어디 제품인지 아십니까? 전체 1,454건 중 616건, 그러니까 42%가 중국산 수입 식품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식탁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고 드시는 그 음식이 여러분의 간을 망가뜨리고 신장을 상하게 하고 암세포를 키우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수입 식품 9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위험한 음식들이 우리 식탁을 버젓이 점령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돈 때문입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수입업자들은 여러분의 신장이 망가지든 간이 썩어가든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원가를 낮춰서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김모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한 푼, 두 푼 아끼고 절약하며 사신 분입니다. 마트에서 몇백 원이라도 더 싼 두부, 더 저렴한 콩나물을 고르셨던 그 눈물겨운 알뜰함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시장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조금이라도 싼 것을 찾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지금 당장 몇천 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병원비로 수천만 원을 쓰게 됩니다. 너무나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병원이나 식품회사는 절대 이 불편한 진실을 먼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계속 사 먹어야 유지되고 아파야 수익이 생기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병원의 이익보다 여러분의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을 병원비로 탕진하게 만드는 이 악질적인 수입, 식품들의 정체와 그 속에 숨겨진 끔찍한 원리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위험성을 뼛속 깊이 이해하시려면 먼저 우리 몸의 콩팥, 즉 신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설치된 아주 정교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서 영양분은 남기고 찌꺼기와 독소만 골라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필터가 아주 얇고 섬세한 조직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쓰는 정수기에 깨끗한 물 대신 염산이나 녹물 같은 독한 약품을 들이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필터가 순식간에 녹아버리거나 구멍이 숭숭 뚫려서 못 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심코 먹는 수입 식품들이 바로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분의 간장에 들어있는 3-MCPD라는 물질은 염산으로 콩을 녹여 만든 독성 물질입니다. 또 수입쌀에서 검출된 비소는 사약에 쓰이던 독약 성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매일 조금씩 들어오면 신장이라는 얇은 필터는 견디지 못하고 서서히 찢어집니다. 김모 어르신의 신장 수치가 엉망이 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필터가 망가지면 걸러지지 못한 독소가 다시 피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이것을 요독증이라고 합니다.
뇌로 가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심장으로 가면 심부전이 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의학 용어로 칵테일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한 가지 독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간장의 독소와 김치의 첨가물, 그리고 쌀의 중금속이 뱃속에서 섞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독성은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10이 되고 100이 되어 폭발적으로 강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몸은 젊은 사람보다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독성 칵테일을 마시는 순간 간과 신장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에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 동안 기계에 팔을 묶고 피를 걸러내는 투석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이 독소들의 공급을 끊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식품군부터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당장 주방에서 치워버리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음 단단히 드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그룹은 우리가 매일 먹는 주식이라는 점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합니다. 어쩌다 한 번 먹는 특식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매일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기에 그 독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 몸에 깊이 쌓입니다. 김모 어르신이 가장 충격을 받으셨던 부분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평생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셨던 그 밥상이 사실은 독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은 바로 3-MCPD가 들어간 산분해 간장입니다. 마트에 가셔서 간장 뒷면을 한번 보십시오. 식품 유형의 혼합 간장이라고 적힌 제품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입맛 없을 때 따뜻한 밥에 간장 한 숟가락 넣고 달걀 비벼 드시는 거 참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 간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전통 간장은 콩과 소금물을 한가리에 넣고 1년 넘게 햇볕과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발효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유익한 균이 생기고 깊은 맛이 우러나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만드는 산분해 간장은 다릅니다. 콩에서 기름을 짜내고 남은 찌꺼기에 식용 염산을 부어버립니다. 염산이 무엇입니까? 화장실 청소할 때나 쓰는 그 독한 화학약품입니다. 이 염산으로 콩을 강제로 녹이면 단 이틀 만에 새까만 간장 원액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3-MCPD라는 발암 의심 물질이 생성됩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는 이 물질을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규정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정자수를 감소시키고 신장세포를 파괴하며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끔찍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참 교묘합니다. 이 화학 간장에 진짜 양조 간장을 단 1%만 섞어도 혼합 간장이라는 이름으로 팔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실상 99%가 화학물질 덩어리인데 이름만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입니다. 김모 어르신도 평생 알뜰하게 사시느라 마트에서 1+1 행사하는 저렴한 대용량 간장을 사 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혼합 간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염산으로 만든 화학 간장을 해독하느라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장 주방으로 가셔서 간장병 뒤를 확인하십시오. 양조 간장이나 한식 간장이라고 적힌 것만 남기고 혼합 간장은 과감하게 하수구에 버리십시오. 그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출처가 불분명한 저가 수입쌀과 현미입니다.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쌀은 우리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줄이 썩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2025년 미국에서 아주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쌀 145개를 무작위로 수거해 검사했더니 100% 전 제품에서 비소라는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비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옛날 사극 드라마를 보면 죄인에게 사약을 내릴 때 쓰던 그 독약의 주성분이 바로 비소입니다. 비소는 비상이라고도 불리며 아주 적은 양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맹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쌀에 이런 독약이 들어갔을까요? 쌀은 물을 많이 먹는 작물입니다. 벼가 자라는 논이 토양이나 물이 오염되어 있으면 벼는 그 속에 있는 중금속을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입니다. 특히 규제가 느슨한 일부 국가에서 수입된 저가쌀은 농약과 중금속, 범벅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소뿐만 아니라 카드뮴, 납, 수은 같은 중금속이 쌀알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을 밥으로 지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소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잘 빠져나가지 않고 차곡차곡 쌓입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좀 가렵고 머리가 멍하고 손발이 저린 증상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이걸 단순히 나이 들어서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몸속에 쌓인 독이 신경을 갉아먹고 있는 신호입니다. 김모 어르신도 손발이 떨리는 증상을 단순 노화로 알았습니다. 특히 건강 생각하신다고 드시는 수입 현미는 더 위험합니다. 쌀의 영양분은 껍질인 미강에 많지만 중금속과 농약 성분도 껍질에 가장 많이 붙어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수입 현미를 드시는 것은 독약을 껍질째 씹어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쌀만큼은 제발 돈 아끼지 마십시오. 반드시 포장지 뒷면에 원산지를 확인하시고 국산 쌀, 그 중에서도 믿을 수 있는 지역의 쌀을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스파탐이 들어간 수입 김치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김치가 없으면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도 기본으로 나오는 게 김치입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나오는 김치 혹은 마트에서 파는 아주 싼 김치들의 원재료명을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십니까? 2023년 식약처 조사 결과 수입 김치의 85%에서 아스파탐이라는 인공 감미료가 검출되었습니다.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나 더 강한 단맛을 내는 화학 물질입니다. 도대체 왜 짭짤해야 할 김치에 설탕도 아닌 이런 강력한 화학 감미료를 넣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질 나쁜 배추와 소금을 써서 쓴맛이 나거나 제대로 발효되지 않아 쿰쿰한 냄새가 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강한 단맛으로 혀를 마비시켜서 재료의 나쁜 상태를 속이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우리 전통 김치는 배추와 무, 고춧가루, 젓갈이 어우러져서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자연의 맛입니다. 하지만 아스파탐 김치는 발효가 아니라 화학 조미료 맛입니다. 김모 어르신이 드셨던 저염 김치도 알고 보니 짠맛을 줄인 대신 맛을 내기 위해 각종 화학 첨가물을 쏟아부은 수입산 가공 김치였습니다. 저염이라고 해서 안심했는데 오히려 화학 첨가물 칵테일을 드신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몸에 들어오면 간은 이것을 음식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독으로 인식합니다. 해독하느라 간 수치가 치솟고 찌꺼기가 신장에 여과망을 막아버립니다. 밖에서 식사를 하실 때 원산지 표시판을 꼭 확인하십시오. 배추는 국산인데 고춧가루가 중국산이라고 적혀 있거나 아예 배추와 고춧가루 모두 수입산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 김치는 손도 대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아는 김치가 아닙니다. 그냥 붉은 색소를 입힌 배추 절임일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매일 먹는 주식 중에서 절대 피해야 할 세 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에는 이 세 가지 중 몇 개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셨으니 다행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매일 먹는 주식 중에서 절대 피해야 할 첫 번째 그룹 세 가지였습니다. 김 어르신이 제 설명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선생님, 제가 건강한다고 먹은 게 다 독이었네요 라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도 일부러 드신 게 아니라 몰라서 드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바로 카카오톡으로 가족들에게 보내주십시오. 특히 자녀분들에게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손주들도 학교 앞이나 식당에서 이런 음식을 모르고 먹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유 버튼 누르는 데는 단 3초면 충분합니다. 그 짧은 3초가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식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도 위험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식품들은 더 교묘하게 우리 눈을 속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나치게 하얀색을 띠는 수입 오징어나 낙지입니다. 시장이나 마트 수산물 코너에 가시면 유난히 눈부시게 하얗고 통통한 오징어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보통 우리 국산 오징어나 자연산 낙지는 껍질을 벗겨놓으면 약간 누런 빛이 도는 회색빛을 띠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수입산 제품은 마치 표백제로 빤 것처럼 새하얗고 매끄럽게 빛이 납니다. 보기에 깨끗해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하얀 색깔의 비밀은 바로 포르말린이라는 약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포르말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원에서 해부용 시체가 썩지 않도록 보관할 때 쓰는 강력한 방부제입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수입업자들은 오징어의 껍질을 쉽게 벗기고 색깔을 하얗게 만들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이 독극물에 해산물을 담가둡니다. 시체를 닦는 약물로 처리된 음식을 내 입에 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이 포르말린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위장 점막을 공격합니다. 위벽을 보호하는 얇은 막이 녹아내리면서 위염이나 위궤양이 생기고 심하면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으로 흡수되면 간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합니다.
김모 어르신도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쓰리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반찬으로 자주 드셨던 젓갈 속의 수입 오징어가 원인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수산물을 고르실 때는 너무 깨끗하고 하얀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색깔을 띤 것을 고르시고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색깔이 너무 선명하고 화려한 수입 과자나 사탕입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사시면 안 되는 품목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알록달록한 젤리나 사탕을 사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 색깔이 형광펜처럼 진하고 선명한 제품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천연 색소는 열을 가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색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수입 저가 과자들은 공업용 타르 색소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원래 옷감을 염색하거나 페인트를 만들 때 쓰는 화학 물질입니다. 값이 싸고 색이 예쁘다는 이유로 사람이 먹는 음식에 넣는 것입니다. 이 인공 색소가 몸에 들어오면 우리 간은 이것을 해독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간이 지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색소가 뇌신경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산만해지고 집중을 못하는 ADHD 증상이 있다면 혹시 이런 불량식품 때문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 모를 두통이나 소화불량이 계속된다면 무심코 드시는 간식 뒷면을 보십시오. 합성 착색료라고 적혀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손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 성분을 꼼꼼히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덩치가 큰 수입 생선, 특히 참치나 황새치 같은 대형 어류입니다.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치회나 초밥을 즐겨 드십니다. 하지만 크기가 큰 생선일수록 수은이라는 중금속 덩어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바다에는 공장 폐수에서 나온 수은이 흘러 들어갑니다. 아주 작은 플랑크톤이 이 수은을 먹고 그 플랑크톤을 작은 물고기가 먹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물고기를 중간 물고기가 먹고 마지막에 참치나 상어 같은 거대한 물고기가 잡아먹습니다. 먹이 사슬의 위쪽으로 갈수록 몸속의 수은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생물 농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참치를 먹는다는 건 그 먹이 사슬 아래에 있는 수만 마리 물고기의 수은을 한꺼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수은은 한번 몸에 들어오면 배출되지 않고 뇌세포와 신경계를 파괴합니다. 과거 일본에서 수은에 오염된 생선을 먹고 수많은 사람이 손발이 마비되고 사망했던 미나마타병을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지금 유통되는 생선이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장기간 섭취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지고 기억력이 감퇴합니다. 특히 임산부나 어린아이는 뇌 발달에 치명적일 수 있으니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생선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먹이 사슬 아래쪽에 있는 고등어, 꽁치, 조기 같은 작은 생선을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영양가도 풍부합니다. 크고 비싼 생선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소박한 우리 생선이 여러분의 뇌와 혈관을 지키는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가지가 남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식품들이 눈에 보이는 위험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는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멀쩡해 보여서 더 위험한 침묵의 암살자들입니다. 방심하는 순간 여러분의 장기를 돌이킬 수 없이 망가뜨릴 수 있으니 더욱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겉에 하얀 가루가 묻어있는 수입 채소나 건조 농산물입니다. 특히 고춧가루나 마늘을 사실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농작물을 수입할 때 벌레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농약을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엄격한 기준이 있어서 금지된 농약은 절대 쓰지 못하지만 일부 국가는 법이 느슨하여 맹독성 농약을 무분별하게 사용합니다. 2024년 식약처 통계에서도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무려 250건이나 되었습니다. 채소 겉면에 묻은 하얀 가루가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농약 찌꺼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드시면 간과 신장이 해독을 포기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신경계를 공격하는 농약 성분은 손발 떨림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장기간 섭취 시 파킨슨병이나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김모 어르신의 손떨림 증상도 바로 이 잔류 농약의 영향이 컸습니다. 여덟 번째는 찌그러지거나 녹슨 수입 통조림입니다. 마트 할인 코너에 가면
찌그러진 통조림을 싸게 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싸도 절대 카트에 담지 마십시오. 통조림 캔 내부에는 금속이 음식에 직접 닿지 않도록 특수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캔이 외부 충격을 받아 찌그러지면 이 내부 코팅막이 미세하게 깨지게 됩니다. 그 틈으로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이 음식물로 흘러나옵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마치 호르몬인 척 행세하며 내분 비계를 교란시킵니다.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은 유방암이나 자궁암의 위험이 커집니다. 겉보기에 멀쩡한 음식 같지만 실상은 환경 호르몬 국물을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통조림을 고르실 때는 반드시 흠집 하나 없는 매끈한 것을 고르시고 가능하면 캔보다는 유리병에 든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9번째는 포장지의 성분 표시가 불분명한 수입 가공식품입니다. 한글 표시 사항이 제대로 붙어 있지 않거나 인쇄 상태가 조잡한 제품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은 원가를 낮추기 위해 식용소금 대신 공업용 소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공업용 소금은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아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만든 젓갈이나 절임식품을 먹으면 뼈가 녹아내리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 카드뮴에 오염된 음식을 먹고 뼈가 부러져 아프다고 울부짖었다는 이타이병을 기억하실 겁니다. 값이 터무니없이 싸거나 제조사 정보가 불투명한 식품은 바로 이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절대 드시면 안 되는 9가지 식품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제 설명을 들은 김모 어르신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고 검은 봉지에 쌓인 정체불명의 음식들을 싹 다 갖다 버리셨습니다. 처음에는 아깝다고 손을 떨으셨지만 이것이 나를 죽이는 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과감하게 결단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음식들이 여러분의 병원비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은 아마 가슴이 답답하고 걱정이 태산 같으실 겁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몇 년째 이런 음식들을 먹어왔는데 어떡합니까? 제 몸은 이미 다 망가진 것 아닙니까? 하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력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김모 어르신을 기억하십니까? 그분도 수십 년을 모르고 드셨지만 딱 3개월 만에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나쁜 독소의 공급을 딱 끊기만 해도 여러분의 간과 신장은 스스로 치유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해독을 돕는 천연 치료제를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제가 김어르신께 처방해드린 2가지 기적의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사과 껍질에 풍부한 펙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의 방사능 물질과 중금속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진공청소기 역할을 합니다. 이 펙틴이 소화관을 통과하면서 장 내벽 구석구석 숨어있는 독소를 강력하게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출시킵니다. 두 번째는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일날이나 아이를 낳으면 미역국을 먹습니다. 이것은 조상님들의 엄청난 지혜입니다. 미역과 다시마를 물에 불려 만져보면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묻어납니다. 이 성분이 바로 알긴산입니다. 알긴산은 몸속에 쌓인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을 스펀지처럼 딱 달라붙게 해서 몸 밖으로 끌고 나가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실제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 미역국을 먹으면 중금속 배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싼 해독 주스나 약을 사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 반쪽을 껍질째 드시고 저녁상에는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을 올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준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김모 어르신이 3개월 뒤에 진료실에 다시 오셨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흑빛이던 얼굴색이 환하게 피어나셨고 미세하게 떨리던 손도 멈추셨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와 신장 수치가 모두 기적처럼 정상 범위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분이 진료실을 나가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손주들 밥상도
마음 놓고 차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의사로서 저를 가장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몇백 원, 몇천 원을 아끼려다가 나중에 병원비로 수천만 원을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마트 장보기 5단계 수칙을 내일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이 함께하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댓글을 보며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킵니다. 저는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짜 건강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감사합니다.